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평 장애인 인권영화제 감독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우동사 우리동리 사회자 이은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감독님, 너무나 멋진 감독님 모셨습니다.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의 우리 현진식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지금 잘 맞춰주시네요. 아까 너무나 어색해 하셨는데 일단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가 우리 그 김지희 양, 그 마음을 움직이는 희망을 주는 기타리스트 우리 지희 양의 이야기잖아요. 처음에 우리 지희 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원래는 이제 기타를 치고 음반을 발표한 인디 락 밴드를 하던 이제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이런저런 서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떤 올려진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어떤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치고 있는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그 연주가 되게 좀 특이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연주에서 기타를 별로 못 쳤어요. 못 치는데 뭔가 이게 잘 치고 못 치고 이런 느낌을 떠나서 그 연주 안에서 양에서도 되게 독특한 좀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 이제 되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내가 받은 이 느낌의 정체에 대해서 그걸 처음엔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잘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연주가 되게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흥미가 생겼는데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이 기타리스트가 누구지 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지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주인공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수소문을 해서 이제 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같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보자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는 SNS 통해서 지금 지희 양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대면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을지, 인상이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수줍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되게 편했어요. 편했고 그다음 지금도 계속 느끼지만은 사실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뭐 단답형 대답 이런 식인데 항상 보면 다 들어요. 주변에 하고 있는 말을 다 귀담아 듣고 있고 보면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실 그렇게 원활한 대화가 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엔 저도 좀 그렇게 말수가 많아지지 않고 했었는데 이후로 가면서 저도 막 떠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 듣고 있는 거 아니까, 다 기억하는 거 아니까. 네. 그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보면은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희 영화 보면서 내내 저희 감독님은 보이진 않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거든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했던 뭐 의도치 않은 뭐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한 휴먼 다큐멘터리잖아요. 지금 네. 제가 만들었던 이 영화도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주인공 출연자 이 사람의 인터뷰가 이제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질문한 거를 편집에 넣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한 이야기를 쭉쭉 풀어낼 수 있게 보통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희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대답이 대부분 좀 단답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떤 고민 이런 것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촬영 초기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뷰가 뜻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 이 주인공의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위 말해서 끌어낼 방법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그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에 담고 이제 여기서 그 지희 씨가 따라와주는 방식을 택하자 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촬영 원본 소스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는 질문 내용도 굉장히 길어요. 저도 막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보통 뭐 그 인터뷰할 때 이제 뭐 딱딱하게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초기 편집본에는 그런 제 질문도 막 여과 없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편집을 계속 거듭하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캐릭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말은 또 많이 해.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빠지면서 결국 빼기 힘든 정도만 남겨져 있는 게 지금 정도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더 많은 대화를 하긴 했었어요. 그 보니까 저희 감독님이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포즈가 좀 길더라고요. 그 이유는 기다려줘야죠. 대답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를 처음 진행할 때는 일단 뭔가 물어보면은 빨리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좀 기다리다가 좀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고 근데 또 그럼 이제 대답 듣는 거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근데 좀 지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 촬영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게 자꾸 나의 템포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희 씨의 시간인데 이 카메라 안에서 그래서 지희 씨의 시간대로 그래서 뭐 생각을 하겠죠. 어떤 대답을 할까? 근데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생각나면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였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할 때는 다 이렇게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이 출연자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빨리 대답하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의 편집에서도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좀 넣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영화가 초반에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좀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좀 편해졌죠. 예, 얼마나 지금 촬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촬영을 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 좀 텀이 생기면서 했던 기간 다 포함하면 촬영은 2년 반 정도 했어요.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이제 엄마가 우리 지희 양의 머리를 이렇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다친 엄마의 머리를 이제 우리 지희 양이 이렇게 빗겨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저희 감독님은 2년 반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느꼈던 변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영화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서사의 기본이라면은 어떤 등장인물이 있고 이 등장인물이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고 그걸 이겨내고 그런 이야기가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돼요. 지금 이 영화 찍기 전과 후와 지희 씨의 가족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분명히 변화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살았을 뿐인 거고요. 바라보는 제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원래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원래 처음에 이제 기획 개발 당시에는 리틀 걸 블루라는 제목으로 이제 처음에 계획이 됐었고 촬영 당시에도 계속 이렇게 이 제목으로 촬영이 됐었어요. 전 지금도 뭐 그 제목 좋아하긴 하는데 리틀 걸 블루는 그 니나 시몬이라는 재즈 가수의 노래인데 어떤 되게 상처받은 소녀를 달래주는 어루만지고 달래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의 노래예요. 이게 여기서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지희 씨가 기타를
맞춰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해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마음이 담겨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리틀 걸 블루라는 제목이 처음에 되게 흡족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안에서 보시면은 그 바닷가 씬 있잖아요. 바닷가가 네. 2번 나오는데 네, 맞아요. 첫 번째 중간에 바닷가 씬. 그 장면이 영화상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순간이었어요. 찍을 왜요? 때가. 왜냐? 그때 이제 저 이제 지희 씨한테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소리가 항상 작으니까. 작으니까 사실 지희 씨가 의사소통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느낌을 받는다면은 단답형이라든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말 길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답형이라든가 이제 뭐 대답이 늦게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목소리가 작아요. 작고 목소리만 작은 게 아니라 기타 소리도 진짜 작아요. 기타 소리도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희 씨한테 자주 했던 말이었거든요. 바닷가 가서 소리 꽉 질러보면 되게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를 진짜로 같이 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카메라를 하면서 이제 소리 질러보라고 하면서 근데 영화 안에서는 시원하게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하는 느낌이 왔던 게 얘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못 질렀는데 못 질렀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였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목소리의 크기, 그 볼륨의 크기로 지희 씨의 목소리 크기를 맞추려고 했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기준 일정 볼륨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목소리로 얘기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주로 말하는 고정관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날 그래서 소리 질러보라고 한 날 제가 굉장히 좀 창피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대로라면 영화에서 편집에서도 빠져야 되겠지만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이쁘게 찍혔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고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가 리틀 걸 블루라는 제목으로 기획 개발이 되던 당시에 이 이야기의 기본 로그라인이라고 하죠. 로그라인은 음악의 힘으로 지적 장애를 극복해내는 기타리스트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본 영화는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좀 변화가 생겼거든요. 이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영화의 변화 지점이 생겼던 것이 그 사람이 장애만이 아닌 자기가 직면해야 되는 어떤 한계들, 각자의 한계들 있잖아요. 이거를 대면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로 변화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떤 제목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안 그래도 지희 씨가 김광석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의 노래가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자기의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노래 김광석 씨가 불렀던 나의 노래라는 제목을 이제 여기서 한번 빌려와 보자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나의 노래는 멀리라는 제목이 된 거였고 그래서 이 제목이 바뀌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겪었던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러니까 이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영화의 그 컬러가 바뀌었을 정도로 변화가 크다 보니까 이 주인공과 가족이 느꼈을 변화 이건 제 눈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인물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의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 저희 이 관객분들에게 좀 어떻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저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만약에 저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시력이 나쁘고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이런 걸로 저를 설명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뭐를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저를 설명하는 방식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 근데 김지 씨를 설명할 때는 항상 제일 앞에 붙는 게 지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이고 핑거스타일 장르 연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곡의 그 자기 발표곡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지적장애도 있고, 이 순서가 돼야 되는 게 너무나 맞는 건데, 이 가장 가지고 있는 단점, 한계, 이걸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그 다음에 사람들 기대하는 말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쪽 방송이나 이쪽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오히려 그 지희 씨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에도 보던 사람이 만약에 하는 감동을 느낀다면은, 알고 보니 이거였구나 쪼개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자란 점, 단점들이 먼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누가 저를 소개하는데 그 왼쪽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면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뭐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영화를 하는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너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흐뭇하거든요. 잘하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지희 씨를 얘기할 때도 기타리스트라는 말이 제일 앞에 붙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앞에 지적장애라는 말도 빠졌으면 하는 전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어떤 크고 작은 한계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한계를 극복이 아니라 대면하는 방법을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대면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건 극복이 필요하다면 극복을 하는 걸 테고, 같이 안고 사는 거라면 안고 사는 거고, 이제 그건 그 다음 얘기거든요. 첫 번째 대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가 이 83분의 러닝타임 동안 이 지희 씨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대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한계를 대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면하는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보고, 또 그러면서 저희 영화 함께 좀 상영하고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긴 시간 함께 해주실 우리 감독님, 저희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